개써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이번 주도 힘내서 파이팅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일요일 경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인데요. 저는 이 경기를 딱 끝이 나고 결과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 NC를 예상했던 예상치와 지금 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조금 더 인기 있는 팀이었다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어야 되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호준 감독이 이런 멘트를 했었죠. 개막 앞두고 나서 우리는 개막하고 나서 6명에서 7명을 순서대로 실전에서 테스트를 할 거다. 그 정도로 선발 픽스가 시즌 전에 안 돼 있었던 팀이 NC입니다. 두 번째는 클로저까지 교체가 되는 이용찬 선수가 물론 계약이 됐지만 이제 클로저가 아니라 선발로 쓰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결국은 작년에 있었던 불펜이 완전히 천지개벽 수준으로 지금 올해 세팅이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민 선수가 필승조로 들어가고 유진욱 선수가 클로저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리가 조금 필요한, 더 엄밀히 얘기하면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시즌이 시작된 팀이 NC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막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너무 불행한 사고가 홈구장에서 터지면서 홈경기를 갖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을 창원 홈경기를 갖지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48일 만에 홈경기를 울산에서 대체 홈경기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 대체 홈경기 첫 번째 시리즈에서 위닝을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더블헤더를 토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1승 1패씩 나눠 갖고 일요일 경기를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순위를 보시면 NC가 19승 21패로 5할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순위를 떠나서 그런데 라일리 선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라일리 선수가 10경기 6승 2패거든요. 근데 여기 저기 아래에 보시면 첫 경기 기아전 괜찮았고 그 다음 LG전, 키움전, 한화전에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을 보시면 지금 다 씹어먹고 있어요. 지금 탈산진 개수를 보시면 14개, 7개, 7개, 9개, 10개, 12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 라일리 선수가. 라일리 선수가 비교적 관심을 안타깝게도 덜 받는 팀에 지금 1선발이라서 그렇지 라일리 선수가 인기 있는 팀에 지금 1선발이었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라일리 선수는 노히트 경기했습니다. 오늘 키움이 안타 딱 하나 쳤거든요. 그게 9회에 친 안타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오늘 키움은 1회서부터 8회까지 선두타자 출루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라일리 선수가 완투 완봉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라일리 선수는 8이닝을 1피안타로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키움은 선발 투수가 조영건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조영건 선수도 오늘 5이닝 1피안타 1사사구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하영민, 김하윤 이렇게 두 명이었잖아요. 국내 투수가 선발이. 근데 김성기, 조영건, 김현주 이 세 명이 세 경기를 정말 경쟁력 있게 잘 던져줬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들을 키움도 자꾸 발전을 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제 이제 기사에 그저께 나왔나요? 키움이 지금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 타자 지금 2명인데 푸이그, 그다음에 카디네스, 그리고 투수는 로젠버그잖아요. 그럼 보세요. 카디네스, 푸이그 둘 중에 누구를 교체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키움이 돈이 있는 팀이었으면 카디네스, 푸이그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소크라 하나 갖다 놓고 소크라테스, 투수 알칸이 됐던 다른 친구를 갖다 놓고 돈이 있는 팀이면. 근데 키움은 그게 마땅치 않을 거예요. 다 돈이니까. 두 번째, 잠실입니다. KT, LG, 헤이수스 대 치리노스. 저는 이 경기를 예상하면서 이제 많은 야구 팬 여러분들이 분명히 LG가 헤이수스한테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앤드 최근에 LG의 불펜이 소문 다 났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했고 그러면 분위기는 KT 쪽으로 확 쏠렸다고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그게 절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치리노스가 이 직전 경기에서 리그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3점 이상의 실점을 했습니다. 지난 키움전에 5실점을 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LG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딱 하지만 하나가 걸리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헤이수스의 상태가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냐 하면 헤이수스가 4월 말에 허벅지 쪽이 좀 안 좋아서 엔트리에서 빠졌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키움도 알고 있었고 KT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T도 그걸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수스는 올 시즌 그러니까 엔트리에서 빠지기 전까지는 역시 괜찮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요 직전 삼성전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기를 앞두고 프리뷰 브리핑에서 헤이수스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펜만 LG가 버틸 수 있으면 오늘 헤이수스에 대한 공략은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회 시작하자마자 박혜민 우측에 안타, 김현수 우측에 2루타, 점수 1대0. 그리고 사실은 1회 말에 그 1점으로 끝났으면 무사 2루여서 한 점 내고 분위기 이상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투아웃 이후에 박동원 선수가 사실은 약간 백 끝쪽에 맞았거든요. 스위스팟도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근데 그게 백스크린 아래에 떨어지는 투런 홈런으로 투아웃 이후에. 그래서 그 점수가 너무 컸습니다. 3대0. 그리고 3회 초에 황재균 선수의 코스 안타로 3대1 쫓겼는데 3회 말에 문보경 선수가 다시 우중간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때리면서 5대1. 사실 그걸로 오늘 보시는 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LG 트윈스는 오늘 홈런 2방으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LG는 안타를 6개 쳤습니다. KT가 오히려 하나를 더 쳤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LG가 오늘 이겨서 다행이지 사실 LG 트윈스가 안 될 때 야구가 요런 날 져요. 홈런이 안 나왔으면. 자, KT는요. 로하스가 너무 부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물론 토요일날 박명근한테 홈런 하나 때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로하스 타석에서 이강철 감독이 대타로 강백호를 내버렸어요. 로하스 빼버리고. 제가 보니까 로하스는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약간 이제 기량 하락도 좀 온 것 같고 너무 이뤄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동기부여? 프로는 사실 돈이잖아요. 돈 엄청 벌었잖아요.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래서 기량도 떨어지는데 동기부여까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살짝 이제 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KT가 발 빠르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뭐 결정하는 건 KT의 몫이니까. 그래서 KT는 그 부분을 조금 걱정될 것 같고 저는 안현민 선수를 많은 분들이 이 홈런에 포커싱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광판 이렇게 비춰주는데 올 시즌에 안타 21개인데 그중에 7개가 홈런이더라고요. 그럼 3분의 1이 홈런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안현민 선수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친구는 홈런, 파워, 무서워, 인정. 근데 그거보다 이 친구를 조금 더 인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친구 변화구 대처 능력이 너무 좋아요.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가 변화구가 오면 휘리릭 삼진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처해서 안타로 만들더라고요. 야는 에버리지까지 기대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안현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유형의 선수가 지대로 하나 나오는 게 아닌가. 다음! 광주로 가겠습니다. 최원준, 김도현의 선발 맞대결. 오늘 기아는 이 승리가 매우 값진 승리가 될 겁니다. 왜? 오늘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 정혜영 등판 없대요. 어제 더블에다 다 나와서. 그럼 보세요. 냉정하게 최근에 조상우가 아싸랍니까 상태가 아니죠. 물론 이준영 선수하고 정혜영 선수는 괜찮아요. 그러면 필승조 3명이 못 나오면 기아가 아무리 연승을 타고 있어도 두산도 연패를 끊으려고 빠락빠락 들어올 텐데 얼마나 이 경기가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최원준 선수가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절대 쉽게 안 집니다. 최원준 선수가.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김도현은 올해 잘 던지니까 3회까지 팽팽합니다. 근데 4회 초에 1사 이후에 양석환이 2루타 치고 2사 후에 강승호가 중전 안타 1대0 먼저 한 점 돌아섰어. 4회 말에 최영우가 선타자 베이스 온볼스. 그리고 요즘에 방망이가 미쳐있는 오선우 선수가
바로 역전 투런. 그랬더니 5회 초에 정수빈이 동점 홈런. 요즘 정수빈이 뭐 좋은 거 먹나 봐요. 막 잠실에서 LG랑 할 때도 홈런 치더니 왜 이래 자꾸. 뭐 하는 거야 어색하게. 그러더니 5회 말에 박정우 안타 2사 이후에 김도영의 좌측에 2루타 3대2 역전. 그리고 고효준을 올렸는데 최용호 타석에 최용호가 바로 좌측에 안타 4대2로 점수를 벌립니다. 6회 초에 1사 이후에 오명진 좌측에 2루타 강승호 또 안타. 오늘 타점 2개. 7회 초에 김재환이 투수앞 땅볼로 점수를 동점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두산은 3회 초에 무사 2루에서 점수 못 냈어요. 7회 초에 점수를 내고 나서 계속 주자를 쌓아놓는데 못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7회 말서부터 김태견을 올려요. 8회까지 계속 김태견. 이승엽 감독도 그러니까 연패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 이제 마무리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팀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연투를 해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가 이제는 이러고 이제 계속 멀티이닝을 시켰죠. 그리고 8회 말에 그래도 1사 이후에 김규성의 안타, 대타 한준수가 중전 안타 1사 1, 2루에서 8회 말에 기아도 점수를 못 냅니다. 한준수가 이때 대타로 나왔어요. 8회에. 그리고 9회 말에 결국은 김태견을 내려주고 최지강이 올라와서 3자 범퇴. 연장에 10회 초로 갑니다. 10회 초에 전상현 선수가 올라오죠. 전상현 선수가 1사 이후에 대타 김인태한테 우측에 안타. 대주자 박준영이 도루 성공. 그리고 정수빈이 2루 실책으로 출루를 합니다. 근데 이걸 막아요. 그리고 10회 말에 두산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박치국이 올라오는데 김호령 선수가 선두타자 우측에 밀어갖고 2루타. 무사 2루. 근데 이우성 선수가 거기서 번트를 댔는데 포스 파울플라이. 김규성 팔꿈치 쪽에 몸에 맞는 볼. 그리고 나서 한준수가 중견수 키 넘어가는 안타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5대4. 마치 게임을 본 거 같죠? 그럼 지금 놀랄 거예요. 뭐야 이 형 진짜 게임을 본 거야? 새끼들아 다 안마 짬바야 이런 게 막. 근데 오늘 보면 기아가 김건국, 윤중현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 몫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김건국이나 윤중현 같은 친구들이 요럴 때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살리는 친구들이 본인에게 온 기회를 살리는 친구들이 본인의 값어치도 올리는 거고 팀의 뎁스도 좋아지는 거죠. 다음 대전 한화가 오늘 졌어요. 그런데 이건 겪어야 될 과정이니까 겪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화 팬 여러분들한테도 선수들에게도 진짜로 냉정하게 한화가 올해 안정적으로 5위 이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한화 팬 여러분들? 아닐걸요 시즌 전에 5위 경쟁 열심히 하고 5위 안에 들면 좋겠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얼레려? 우리는 아직 아닌가비요? 꼴찌에서 키움하고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 턴을 딱 벗어나니까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한번 꺾였어요. 그리고 겨우 어제 폰세에 말도 안 되는 위력투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오늘 또 졌습니다. 지치죠. 짜증나시죠. 팬분들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플러스 10인데? 물론 이게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한화가 46경기를 했는데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 선수들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연승을 타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불안감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왜? SSG랑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SSG는 지금 5할입니다. 지금 막 5할하는 팀하고 플러스 10 하는 팀하고 3경기를 해서 2경기를 5할하는 팀이 이길 수 있는 게 야구부 페넌트레이스예요. 심지어 LG는 플러스 14인데 KT 마이너스 2팀한테 2경기를 졌어요. 왜 졌는 줄 아세요? 투수가 딸려서. 그게 야구예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가 왜 졌어? 빠따가 딸려서 받아들여야지. 거꾸로 얘기해줄까? 야 하나 이 빠따 가지고 플러스 10 하고 있어. 그러면 원래 업어줘야지. 물론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계속 이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그럼 남들은 놀아? 하나랑 하는 팀들은? 반대로? 걔들도 야구 해야 될 거 아니야. 엔드 심우준 빠진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심우준이 베이스 러닝으로 안타 없이 한 베이스 더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입니다. 지금 레귤러 중에 빠졌잖아요. 그 부분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SSG 문승원 선발 체질. 와, 오늘 보시면 유현진이 1회, 2회, 3회 연속 실점하잖아요. 근데 문승원 선수도 물론 3회, 4회 한 점씩 실점했지만 자기 역할 다 합니다. 요즘 SSG에 안상현이 요소요소에 나타납니다. 안상현 4타수 2안타. 요소요소에. 아, 이 친구 대단하던데요. 기록 보니까. 좋아요. 타율 보세요. 348. 우중간 3루타. 베이스 온볼스. 최정은 오늘 적시타로 자신의 역할을 했고, 고명준은 가뿐하게 첫 타석에서 안타 하나 치면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SSG가 필요하던 거예요. 홈런 없이 유현진 상대로 요런 거. 그래서 SSG가 5할 또 맞춰놨잖아요. 이게 올해는요, 미안하지만 키움 빼고 여기 기아서부터 두산까지 다 가능해요. 누구든지 간에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아서부터 두산까지요? 그럼 롯데 하나는 확정인가요? 야, 솔직히 플러스 10인데 5위 안에 못 들겠냐? 5위 안에 못 들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자, 끼르끼르 왔나? 그만 날아볼까? 한 가볼까? 가보자. 한 가보입시다.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민재 3런, 윤동희 타석에 머리 쪽으로. 김태형 감독님 유니폼 위아래로 차려입은 거 처음 봤어요. 저 원래 김태형 감독님은 바람막이로 배가리시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유니폼 위아래로 입고 나와갖고, 근데 제가 작년에 약간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김태형 감독은 항상 성적이 오랫동안 좋았기 때문에 지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롯데로 오셔갖고 사실은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많이 지니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남들은 롯데가 힘들 거야, 그중에 불펜 때문에 가장 힘들 거야. 작년에는 선발 라인업에 칠 사람이 없어서 황성빈, 장두성, 고승민, 나승엽, 윤동희 이런 친구들이 전혀 메이드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들을 다 박아놨어. 시즌 초반에 칠 사람이 없으니까 손호영을 트레이드 해와. 손호영이 터트려. 얼레려? 황성빈이 야구를 할 때네. 얼레려? 고승민이 이제 알 깨나? 얼레려? 나승엽이 가능성을 보이네. 얼레려?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1년 사이에 이만큼 스텝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이 됐죠. 그리고 거꾸로 작년에는 야수가 부족해서 야수를 갖다 놨고, 올해는 딱 시작하면서 우린 불펜이 없는 것 같아. 트레이드 하자. 두산에서 내가 봤던 정철원, 그 다음에 전민재 너 자리 없지? 일로 와. 정철원은 롯데의 넘버원 프라이머리가 됐고요. 전민재는 리그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헤드샷까지 맞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형적인 보스다. 내 사람을 쓸 줄 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나면 감독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그 많은 벤치 클리어링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전 아까 그걸 봤거든요. 딱 나오자마자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감독이 제일 먼저. 저 그거 보고 저러니 애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삼성 쪽에서는 구자욱이 중간에 껴갖고, 김태형 감독이 막 이러네. 구자욱이 중간에 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우는 막 아씨 어떻게 해야 돼 막. 예. 오늘 그 롯데를 보면서 롯데 올해 사고 치겠다. 왜? 롯데는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분위기 타면 누구도 못 말린다잖아요. 제일 큰 단점은 분위기 타면 누구도 못 말린다잖아요. 좋은 분위기 타면 끝까지 가는 거고, 나쁜 분위기 타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게 가잖아요. 근데 올해 롯데는 좋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데는 그냥 알아서 가요. 분위기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롯데 최준용, 전민재 복귀로 분위기 대박. 황성빈 복귀 시 롯데 대단할 듯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친구 좌완, 걔도 그냥 딱 롯데 스타일이에요. 감보아. 근데 다음 주에는 못 던질 거고, 그래서 롯데가 올해 재밌을 거다. 좋은 기운,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정철원 선수가 못 나오는 날이잖아요. 물론 상황이 됐으면 내보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정철원은 안 내보냈을 겁니다. 아마 김원중 선수가 대신 3경기를 다 던졌습니다. 어제서부터. 삼성은요, 김지찬이 오늘 복귀를 했어요.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화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뛰겠죠. 지금 삼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한화가 흐름이 지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초반에 흐름 좋았죠. 극초반에. 그리고 정중동이었죠.
조금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레이에스 선수. 사실 레이에스가 정말로 상대를 누굴 만나든지 간에 찍어낼 수 있는 과연 그 정도의 퍼포먼스의 피처냐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오히려 롯데는 생각보다 불펜이 김태형 감독이 스파르타로 갖다 때려 박으면서 걔들 스스로 경쟁력을 지금 치고받고 올라오고 있고 삼성은 그래도 오히려 조금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클로저도 교체가 됐고 그래서 삼성이 일단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이제 김지찬이 왔으니까 화요일서부터 또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기대해야 되고 삼성은 일단 공격에서 활로를 좀 찾아야 된다. 롯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바람 탈 거예요. 탔고 올해 잘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나중에 시즌 끝나고 고마 감사합니다 하고 니 그래도 많이 응원해줘서 고맙대 쌩까지 말고 알았지? 자 이번 한 주도 야구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